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수시 지원을 할 때 지원 전, 지원할 때 지원 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사항들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통 원서는 여러분이 보통 진학사나 UA라는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공통 원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이름, 주민번호, 국적,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학교 정보, 환불 계좌 이런 거 정확하게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연락처하고 환불 계좌예요. 왜냐하면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한 이후에는 계속 학생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마지막에는 전화를 일일이 돌려서 개별적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원서 접수 전에 지원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접수 마감 시간, 각 대학별로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건 맞지만 끝나는 날은 9월 15일, 16일에 끝나는 시간도 5시, 6시 다 다릅니다. 이건 제가 수시 모집 요강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즈음이 돼서 8월쯤이 돼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너무 마감 시간에 딱 몰려서 경쟁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지원 자격도 중요한데요.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일부 대학은 고3만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생은 굉장히 슬프시겠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현역 고3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재수생 이상은 지원할 수 없어요. 그 이외에 농어촌 전형이나 사회적 배려자 전형 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잘 따져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 내가 그 조건에 해당되나 안 되나 아리까리 할 때는 대학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거기서 확실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음 서류 제출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부는 여러분이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야 되거나 또는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외에 각종 전형에 따른 서류 제출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을 꼭 따져서 그 기간 내에 보내야 된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다음 전형 일정은 보통 수시는 6회까지 쓸 수 있고, 지원 횟수에 카운트가 되지 않은 특수한 대학교까지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전형 일정을 고려해서 지원 대학을 짜야 나중에 면접이나 논술고사 같은 것이 막 겹쳐지지 않습니다. 지역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대학의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시험을 보고 이 대학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짜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짜놓는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원 자체를 할 수 없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엔 시험을 보러 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지원 수준은,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어서 천천히 앞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셔서 지원해야 됩니다. 수시 지원은 수능 전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잘 갈 거라고, 수능을 잘 볼 거라고만 판단해서 전형을 쓰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해 나갈 거니까, 자, 구독 버튼 클릭해 주세요. 다음 원서 접수를 할 때의 주의사항은, 진학사나 UA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또 열어서 이제 수정을 하거나 추가 사항을 또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접수 대행 사이트에 저장을 하는 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한다는 건 전형료를 결제해야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전형료를 결제하고 나면 접수번호나 수험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거기까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접수 대행 사이트에 저장만 해놓고 지원한 거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알아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료 결제를 해서 클릭해버리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나면 경쟁률이 뜨잖아요. 그럼 그걸 수정할 수 있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겠죠. 막 취소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1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원서 접수 결제 전에 정말 2번, 3번, 4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6개를 초과해서 자기가 개수를 잘못해서 7, 8개를 지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6개를 초과하면 그 시간 순서대로 취소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전형을 진행할 때요, 6번째 이후의 전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격을 하더라도 합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 즈음이 되면요, 단계별 전형에서 보통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하고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에서는 1단계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공고된 전형료의 차액을 반환하는데요. 보통 5주, 한 달 정도 이내에 대학이 홈페이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입금해 드립니다. 입금 안 받는 게 성공하는 거죠. 일괄 합산 전형은 한 번에 진행하는 전형은요, 전형료를 반환받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것과 상관없이 정시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시 모집 지원 전, 지원 중, 지원 후에 알아야 될 사항 몇 가지 확인 말씀드렸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